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죽은 건 민수 오빠 전처였어요. 그 여자 제가 밀어주겠어요. 뭐라고? 문이 열리는 순간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귀신이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며느리가 내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안 돼. 안 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리가 풀려 계단을 헛디딜 뻔했어요. 손이 저절로 난간을 움켜쥐었지요.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란 여자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말랐지만 확실히 사람의 손이었어요. 살아있는 손. 수진아, 네가 살아있어? 네, 어머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귓전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유고를 받았는데. 수진이 사방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내 손목을 꽉 잡았지요. 들어오세요. 제발 누가 보면 안 돼요. 끌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오늘은 63세 시장 상인이 3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를 월세 밀린 세입자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상상도 못할 비밀을 알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허리가 뻐근했지만 일어났지요. 63이면 다 그렇습니다. 신림동 시장으로 나갔어요. 40년을 매일 걸은 길이에요. 좌판을 펼쳤습니다. 시금치, 상추, 깻잎. 영자씨, 민수는 잘 지내? 옆 가게 순자가 물었어요. 응, 잘 지내지. 아휴, 그 좋던 며느리를 그렇게 잃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웃어 넘겼지요. 3년이 지났는데도 며느리 이야기만 나오면 숨이 막혀요. 오후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 김 사장입니다. 대림부동산. 네, 무슨 일이세요? 301호 세입자가 석 달째 월세를 안 냈어요. 대림동 건물. 남편이 10년 전 사놓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지요. 연락도 안 되고 문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직접 오셔야겠어요. 석 달이면 105만 원. 큰 돈입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지요.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습니다. 5513번 버스를 탔어요. 대림동까지 30분.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는 동네라 익숙지 않았어요. 301호 세입자가 누구였더라? 작년 여름에 들어왔다고 했지요. 김민지, 30대 초반 여자. 얼굴은 본 적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다 처리했거든요. 대림초등학교 앞에서 내렸어요.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빽빽했어요. 골목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오래된 건물 특유의 눅눅한 냄새. 5분쯤 걸으니 청운 빌라가 나왔습니다. 회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3층 건물. 우리 건물이에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2층 지나 3층까지. 숨이 찼습니다. 301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집에 있나 보네. 똑똑똑. 계세요? 집주인이에요. 안에서 뭔가 쿵 부딪히는 소리.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 누구세요? 떨리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집주인 박영자예요. 월세 밀린 것 때문에 왔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잠깐만요. 안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치우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한 2분쯤 지났을까요?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세상이 멈췄습니다. 수척한 얼굴, 짧게 자른 머리, 움푹 꺼진 눈. 하지만 나는 알아봤어요.
이수진. 안 돼.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 여자가 내 팔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 뼈만 남은 손.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니야? 네, 어머님. 어떻게? 니 죽었잖아. 들어오세요. 제발. 수진이 나를 끌어당겼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꽁꽁 쳐져 있었지요.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구석에 이불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몇 개. 공기가 탁했어요. 앉으세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무릎이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서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수진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하긴. 살아있으면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3년 동안 얼마나 목이 메었어요. 연락 못했어요. 민수 오빠가 찾으면. 민수가 뭘 어쨌는데? 수진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손목에 움푹 파인 흉터. 뭔가 꽉 조였던 자국이었어요. 이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가 그랬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술만 마시면 달라졌어요. 처음엔 소리만 지르더니 나중엔 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구나. 네. 더는 못 살겠다 싶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장례식은? 내가 화장터에서 유골도 받았는데.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안 죽었어요. 죽은 건 민수 오빠의 전처였어요. 그 여자를 제가 밀어 죽였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민수 오빠 전처였어요. 한지은이라고. 전처? 민수가 전처가 있었어? 네. 저랑 만날 때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된 거야? 3년 전 그날 밤 집에 찾아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오빠랑 다시 만나겠다고 욕하고 때리고 그래서 정신없이 밀쳤는데 계단에서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었어? 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시신을 니로 위장한 거야? 민수 오빠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저를 지키려고. 세상에.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아, 매일 악몽을 꿔요. 지은 언니 얼굴이. 수진이 울먹였어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내 아들이 시신을 바꿔치기 했다고? 왜 하필 이 건물에 온 거야? 어머님 건물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혹시 들키면 도와주실까 싶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왜 김민지로 했어? 가짜 신분증이에요. 민수 오빠 친구가.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일단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어머님, 월세는 신경 쓰지 마. 그냥 여기 있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숨이 턱 막혔지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살인자라고? 내 아들이 공범이라고? 그럼 3년 전 장례식은 뭐였어?
버스에 올라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지은이라는 여자는 누구지? 그 여자 가족은 어디 있어? 정말 계단에서 밀어 죽인 거야?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은희한테 전화해야겠다고. 3년 전 그날 밤 정확히 뭘 봤는지 물어야겠다고. 그리고 민수 집에 가봐야겠다고. 한지은이라는 여자의 흔적을 찾아야겠다고.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전부 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답 없는 질문들을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자국이 어렴풋이 보였지요. 눈을 감으면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철을 죽였다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켰지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봤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새벽 6시쯤이었나요? 민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사고 났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 어디? 지금 어디야? 서울 대병원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택시를 탔습니다. 손이 떨려 지갑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민수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교통사고예요. 새벽에 혼자 차 몰고 나갔다가 지금은 수술 중이야?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수진이 왜? 말해봐.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넘어졌을 거예요. 말도 안 돼. 경찰이 신원 확인하러 오래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다 거짓말인 줄. 장례식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민수 회사 사람들 몇 명, 시장 친구들 몇 명. 영정사진 속 수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넘기며 환하게.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영자씨 힘내요. 순자가 내 손을 잡았어요. 좋은 며느리였는데 너무 안 됐네. 은희도 왔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언니 많이 힘들지? 응. 민수는 어떻게 견뎌? 민수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끔 어깨가 들썩였지요. 불쌍한 것.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이틀 후 화장터에 갔습니다. 관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불길이 치솟았지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수진아,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저 속에서 타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나왔어요. 하얀 함을 들고 유골입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따뜻했지요. 손바닥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수진이구나. 그게 수진이 아니었다고? 한지은이라는 사람이었다고? 새벽 4시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등이 축축했지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뭔가 이상했던 게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장례식 때 민수가 전화 받으며 나갔던 게 기억났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급하게 말하던 모습. 그리고 조금 이상했던 게 수진 친정 쪽 사람이 아무도 안 왔었지요. 친정 부모님은? 물었을 때 민수가 뭐라 했더라. 연락이 안 돼요. 연락처도 모르고.
그게 이상했어요. 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는 둥 이상한 헛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요. 슬픔에 빠져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은희 번호를 찾았어요. 새벽이라 전화하긴 그렇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희야, 나 영자야. 아침에 시간 되면 좀 볼 수 있을까? 급한 일이 있어. 답장이 바로 왔어요. 언니 안 주무세요? 저도 못 자고 있었어요. 지금 만날까요? 지금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15분. 응, 우리 집 앞 벤치에서 보자. 10분 후에 갈게요. 옷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지요. 집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은희가 걸어왔습니다. 패딩을 입고 언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앉아봐. 은희가 옆에 앉았어요. 은희야, 네 3년 전 기억나? 3년 전? 언제요? 수진이 사고 났을 때. 은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요? 왜요? 그때 뭔가 이상한 거 못 봤어? 이상한 거요? 응. 수진이 죽기 전날이나 그 무렵. 은희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지요. 글쎄요. 워낙 오래돼서 천천히 생각해봐. 뭐든지. 은희가 턱을 괴었습니다. 아, 그때 민수가 전화 통화하는 거 봤어요. 전화? 네. 장례 전날 밤이었나? 밤 11시쯤?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봤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잘은 못 들었는데 목소리가 급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이거 들키면 이런 말. 누구랑 통화한 것 같던데? 남자 목소리 같았어요. 뭔가 따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다야? 그리고 아, 맞다. 이것도 이상했어요. 뭔데? 장례 전날 밤에 큰 가방 같은 거 들고 나가더라고요. 캐리어? 몸이 굳었습니다. 캐리어? 네. 진짜 큰 거. 끌고 가는데 되게 무거워 보였어요. 몇 시쯤? 자정 넘어서요. 한 12시 반. 숨이 막혔어요.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때는 그냥 이사 짐 같은 건가 했죠. 수진이가 죽었으니까 집 정리하는 건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지요. 시신을 옮긴 거였어요. 한지은의 시신을. 은희야, 또 뭐 없어? 글쎄요. 아, 그리고 장례식 날 민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슬픈 것도 맞는데 뭔가 초조해 보이기도 하고 계속 핸드폰 보고 누가 올까봐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런가요? 은희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그때 일을 물어보세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꿈을 꿨어. 수진이가 나오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럴 수 있죠. 은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언니,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지난 일?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인지도 몰라요. 은희야, 고마워. 들어가자. 언니는요? 나도 곧 들어갈게. 은희가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며 손을 흔들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했어요. 캐리어. 한밤중에 큰 캐리어를 끌고 나간 민수. 그 안에 한지은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구한 신원불명의 시신을 수진으로 둔갑시켰던 거지요.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병원 기록을 확인해야 해. 3년 전 그날 정말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정말 수진 이름으로 사망자가 나왔는지.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어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뻣뻣했지요. 오래 앉아 있었나 봐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8시가 됐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서울대병원 대표번호를 찾았지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대병원입니다. 저기요, 3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이신가요? 아니요, 며느리 건인데.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시면 개인정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이시면 신분증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야겠어요. 직접 가방을 들었습니다. 신분증, 지갑, 핸드폰,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울림이 계속됐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응.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오랜만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러웠지요. 혹시 눈치챘나?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럼 12시에 집 앞으로 갈게요.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수를 만나야 해요. 오늘. 하지만 병원도 가야 하고. 병원 먼저 다녀오자. 시계를 봤습니다. 8시 반. 서울대병원까지 1시간. 기록 확인하고 오면 11시쯤? 충분해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지요. 오늘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버스가 서울대병원 앞에 섰습니다. 내렸어요. 다리가 무거웠지요.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더니 무릎이 뻣뻣했습니다. 병원 입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휠체어를 탄 노인, 링거를 끌고 가는 환자. 여기서 3년 전에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를 찾았습니다.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기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년 전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떤 기록이신가요? 교통사고 사망 기록이요. 며느리 건인데.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개인정보라서요. 신분증 있으세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요. 며느리분 성함이요? 이수진이요. 2022년 10월 15일에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딱딱딱 키보드 소리가 났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해당 날짜에 이수진 씨 이름으로 입원이나 사망 기록이 없네요. 없다고요? 네. 확인해 봤는데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10월 14일이나 16일은요? 잠깐만요. 직원이 또 컴퓨터를 봤어요. 14일, 15일, 16일 전부 확인했는데 이수진 씨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사망자 전체 명단은요? 그건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지요.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그럼 민수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서울대병원에 실려왔다는 것도,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것도.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벽을 짚었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시간을 봤지요.
10시 반. 민수가 12시에 온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지? 물어봐야 하나? 아들한테 직접? 엄마, 네 3년 전에 거짓말했지?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다른 병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지금 어디세요? 집 근처. 아, 그럼 다행이다. 나 지금 출발했어요. 11시 반쯤 도착할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럼 조금 이따 봐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일어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민수를 보면 어떻게 하지? 모른 척해야 하나? 아니면 따져야 하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11시 10분.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지요. 얼굴이 상했습니다.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어요. 화장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가려지지 않았지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왔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민수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지요. 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무거나요. 엄마랑 같이 먹으면 다 맛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잠깐만 기다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지요. 냄비에 물을 붓고 김치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치가 도마 밖으로 떨어졌지요. 엄마, 내가 도와줄까요? 민수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손 떨려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민수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 순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수진이를 어디 숨겼니? 3년 전에 무슨 짓을 한 거니?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 밥이나 먹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치. 둘이 마주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민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나는 먹지 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왜 안 먹어요? 응. 아침을 늦게 먹어서. 민수가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지요. 엄마, 응? 요즘 잘 지내시죠? 그럼. 혼자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시장 일도 힘드실 텐데. 할만해.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데? 제가 요즘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직? 네. 지방으로요. 부산. 부산? 왜 갑자기? 여기는 추억이 너무 많아서요. 추억? 수진이 생각이 자꾸 나요. 거리를 걷다가도 집에 있어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일까요? 진심일까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싶어요. 그렇구나.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좋으면 그렇게 해. 정말요? 혼자 두고 가도 괜찮으세요? 나야 뭐. 민수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손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지요. 이 손이 시신을 옮긴 손이에요. 거짓말을 만든 손. 다 먹었어? 네. 그럼 나 좀 쉬어야겠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거든. 아, 그러세요. 저는 갈게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며 돌아봤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너도.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지요.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던 얼굴.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어요. 니도 알고 있구나.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부산으로 도망가려는 거예요. 수진이가 발각되기 전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수 통화 기록을 봤어요. 최근 통화가 오늘 아침이었지요. 그전은 일주일 전 문자도 별로 없었어요. 가끔 엄마 잘 지내시죠? 그 정도. 연락을 피하고 있었어요. 들킬까봐. 병원 기록이 없다는 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서울 대병원에 간 적도 없었지요. 그럼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진이 말대로 한지은이라는 여자가 찾아왔고 싸우다가 계단에서 떨어진 게 맞나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 일어섰습니다. 침실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지요. 3년 전 장례식 부의금 장부가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시장 사람들, 민수 회사 사람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수진 친구는 아무도 안 왔어요. 동창도 직장 동료도. 왜? 보통 장례식이면 고인의 친구들이 오잖아요. 근데 한 명도 없었어요. 민수가 일부러 연락 안 한 거예요. 들킬까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요. 오늘 밤 민수 집에 가봐야겠어요. 한지은이라는 여자의 흔적을 찾아야 해요. 결혼사진, 혼인신고서 뭐든지. 그게 남아있다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시간을 봤어요. 오후 1시. 민수는 지금쯤 회사에 갔겠지요. 저녁 6시쯤 퇴근할 거예요. 그 사이에 가면 돼요. 하지만 열쇠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잠깐 화분 밑에 숨겨둔 게 있었어요. 예비 열쇠. 수진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거예요. 엄마, 혹시 급할 때 쓰세요. 그게 아직 있을까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섰어요. 오늘 모든 걸 알아낼 거예요. 진실을. 민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15층 복층 아파트였습니다. 1504호.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팔에 힘을 줘야 했지요. 밑을 봤습니다. 있었어요. 은색 열쇠가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손으로 집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화분을 내려놓았어요. 무릎을 굽혔다 펴는데 욱신거렸습니다. 열쇠를 문에 댔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안 들어갔지요. 두 번째 시도에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안은 조용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민수 운동화만 놓여 있었어요. 민수야? 혹시 몰라 불러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 신은 발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지요. 거실을 봤습니다. 깔끔했어요. 소파, TV, 작은 식탁. 수진이 살던 때와 별로 다르지 않았지요.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는 안 돼 있었어요. 컵 하나, 접시 하나가 싱크대에 있었지요. 어디부터 찾아볼까? 침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침대가 보였지요. 이불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민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양복, 셔츠, 청바지. 맨 안쪽을 봤습니다. 여자 옷이 몇 벌 있었어요. 원피스, 가디건.
수진이 옷인가? 아니에요. 수진이는 긴 원피스를 좋아했는데 이건 짧은 거였어요. 옷장이 선반을 받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팔이 저렸지만 참았지요. 상자가 만져졌습니다. 끌어당겼어요. 먼지가 날렸습니다. 콜록 기침이 났어요.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냈어요. 민수였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가 수진이 아니었지요. 단발머리 여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 팔에 매달려 뒤집었어요.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12일 민수 지은. 지은. 한지은. 손이 떨렸어요.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바닷가 사진이었어요. 민수와 한지은. 웃고 있었지요. 또 다음 사진. 식당에서 찍은 거였어요. 한지은이 민수 볼에 뽀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전부 민수와 한지은이었어요. 수진 사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자 밑을 뒤졌습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혼인신고서를 받습니다. 신고인 박민수, 한지은. 신고일 2019년 6월 15일.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한지은과 결혼했던 것. 그리고 1년 만에 이혼했던 것도. 이혼 신고서. 신고일 2020년 8월 3일. 그 다음 서류. 신고인 박민수, 이수진. 신고일 2021년 2월 14일. 수진이가 재혼 상대였지요. 그런데 마지막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망신고서. 사망자 한지은. 사망일 2022년 10월 15일. 한지은이 죽었어? 2022년 10월 15일. 3년 전 수진이가 죽었다던 바로 그날이에요. 설마. 아니, 수진이가 아니라 한지은이 죽은 날. 사망 원인 추락사. 추락사.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수진의 말이 맞았나요? 상자를 덮었습니다. 다시 선반 위에 올렸어요. 팔이 후들거렸지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속옷. 두 번째 서랍. 서류들. 병원 진료 기록이 보였어요. 민수 이름으로 된. 넘겼습니다. 그때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한지은 산부인과 진료 기록 2020년 3월. 산부인과 펼쳤습니다. 임신 8주 확인. 한지은이 임신했었어요. 2020년 3월. 그럼 애는요? 다음 기록을 찾았습니다. 2020년 4월 유산. 아, 유산했구나. 그 후로 기록이 없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침대 밑을 봤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목이 뻐근했습니다. 상자 하나가 보였어요. 끌어냈습니다. 열었습니다. 일기장이 있었어요. 분홍색 표지.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지은의 일기. 넘겼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오늘 민수 오빠랑 결혼했다. 너무 행복해. 2019년 8월 3일. 오빠가 요즘 늦게 들어온다. 무슨 일 있는 걸까? 2019년 10월 15일. 오빠 핸드폰에서 여자 문자 봤다. 누구지? 2020년 3월 1일. 임신했다. 오빠한테 말해야지. 2020년 4월 10일. 아기를 잃었다. 너무 슬프다. 2020년 7월 20일. 오빠가 이혼하자고 했다. 다른 여자가 생겼나 보다. 2020년 8월 3일. 이혼했다. 마지막까지 오빠는 미안하다고만 했다. 마지막 날짜로 넘겼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오늘 민수한테 간다. 다시 만나자고 할 거야. 나 아직 사랑해. 10월 14일. 한지은이 죽기 하루 전이에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지은이 그날 민수를 찾아갔어요.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수진이와 싸웠지요.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죽었고 민수와 수진이 시신을 수진으로 위장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어지러웠어요. 침대 모서리를 잡았지요. 숨을 고르고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심장이 멎었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수? 아니야, 민수는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어요.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40대 중반쯤 안경을 낀 남자가 나를 봤어요. 얼어붙었지요. 누구세요? 나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경찰 부를까요? 아니에요. 저 민수 엄마예요.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이세요? 네. 근데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민수 대학 동창이고요. 강민호. 수진이 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가짜 신분증 만들어준. 여기는 어떻게 민수한테 열쇠 받았어요. 가끔 짐 보관하라고. 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뭘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수진 씨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 민호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시죠.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안경을 벗어 닦았지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물 드릴까요? 됐어요. 목소리가 쉬어나왔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물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네가 수진이를 도와준 거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 민수 때문이에요. 제 친구니까. 한숨이 나왔어요. 친구 좋아하네. 그래서 범죄를 도와? 죄송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얘기해봐. 3년 전 그날부터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입을 열었어요. 2022년 10월 15일 새벽 1시쯤이었어요.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울면서 큰일 났다고. 당장 와달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민수네 집으로. 문을 여는데 민수가 패닉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계단 밑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지은이었어? 네.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죽어 있었어? 네. 이미. 민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수진이가 밀었다고. 실수였다고. 수진이는 어디 있었는데? 방에 숨어 있었어요. 떨면서 민호가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민수가 애원했어요. 수진이를 지켜달라고. 자기가 평생 빚지겠다고. 그래서 도와준 거야? 망설였어요. 당연히. 근데 민수 눈빛을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정말 수진 씨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지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죄송합니다. 계속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민호가 침을 삼켰어요. 목이 꿀떡하고 움직였습니다. 제가 연락할 때가 있었어요. 신원불명 시신을 구할 수 있는 불법 장례업체요. 가끔
연고자 없는 시신들이 나오거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꿔친 거야? 네. 한지은 씨 시신을 치우고 다른 시신을 수진 씨로 위장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신원 확인이 안 되게 했어요. 얼굴이 많이 손상됐다고 하고 세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벽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한지은 시신은 화장했어요. 따로 신원불명으로. 가족은 없었어?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어요. 친척도 연락 끊긴 지 오래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네. 민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보험금은 청구 안 했어요. 그러면 조사 들어올 테니까. 가짜 신분증도 네가 만들어준 거지? 네. 수진 씨가 숨어 살 수 있게.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니는 변호사잖아.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알아요. 매일 후회해요. 후회? 네. 그날 밤 경찰을 불렀어야 했는데 민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당방위 주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민수가 너무 무서워했어요. 수진 씨 감옥 보낼 수 없다고. 그래서 니는 착한 친구 역할 한 거네. 죄송합니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어머님, 민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한지은 씨가 먼저 공격했고, 네가 봤어? 그 현장을? 아니요. 근데 민수 말만 믿고 그런 짓을 한 거야?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섰어요. 민호를 똑바로 봤지요.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어? 대림동이요. 어머님 건물. 알아. 어머님도 아시는군요. 어제 만났어. 민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다 아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 근데 이제 알겠네.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님, 민호가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돌아봤습니다. 민호 얼굴이 새하였어요.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수진 씨는 정말 억울해요. 억울해? 사람 죽인 게 정당방위였어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됐어. 신발을 신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데 등이 뻐근했어요.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봐. 만약 민수가 어머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가 남이었다면 그래도 용서하실 건가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님, 민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며 거울을 봤습니다. 내 얼굴이 비쳤어요. 늙어 보였지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들과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요? 한지은이라는 여자는 어떡하고요? 그 여자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볕이 따가웠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를 끌었지요. 벤치에 앉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 번호가 보였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결국 전화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수야, 네 3년 전에 뭐 했니? 수진이가 살아있는 거 알아? 한지은이라는 여자 죽인 거 알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수진이를 다시 만나야겠어요. 그리고 물어야 해요. 진짜 정당방위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3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지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순자한테 문자를 보냈지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쉴게.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밑이 퀭했지요.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대림동으로 갔어요.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청운빌라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3층 301호 앞에 섰어요. 똑똑똑. 수진아, 나야.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어머님,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어둡고 답답했어요. 바닥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침은 먹었어? 아직이요. 컵라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거였어요. 이거라도 먹어. 어머님, 먹어.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하자. 수진이 컵라면을 받았습니다. 물을 끓였어요. 전기포트 소리가 삐 하고 났지요. 면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어요. 수진이 뚜껑을 열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애가 정말 사람을 죽였을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있었지요. 수진이 반쯤 먹고 멈췄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괜찮아. 다 먹어. 수진이 끝까지 먹었어요.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아. 네. 어제 네가 한 말 있잖아. 한지은을 밀어서 죽였다고.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세히 말해줄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님, 숨기지 말고. 수진이 컵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월 14일 밤이었어요. 몇 시쯤? 11시 반쯤이요. 민수 오빠는 회식이었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응.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봤더니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한지은? 네. 처음 봤어요. 근데 민수 오빠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민수 오빠 전처라고.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다고. 이혼한 게 후회된다고. 니는 뭐라고 했어? 그럴 수 없다고 했죠. 민수 오빠는 이제 제 남편이라고. 수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어떤 욕? 온갖 욕을. 그리고 머리채를 잡았어요. 수진이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정신없이 밀쳤어요. 그냥 떨어지라고. 근데 계단 가까이 있었나 봐요. 그냥 뒤로 쓰러지더니 계단을 굴러 내려갔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달려 내려갔어요. 근데 이미 죽어 있었어? 네. 머리에서 피가. 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민수한테 전화한 거야? 네. 어떡하냐고. 경찰 불러야 하냐고. 민수가 뭐라고 하던데?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바로 올 테니까. 민수가 온 게 몇 시쯤이야? 자정쯤이요. 그 다음은 민수 오빠가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강민호?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제 만났어. 민수 집에서. 아, 수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호가 와서는 시신을 치웠어. 그리고 다른 시신을 니로 위장했고, 네. 보험금은 안 받았어요. 민호 오빠가 그러면 조사 들어온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한테 들은 거랑 똑같았어요. 수진아. 네. 한지은이 먼저 공격한 게 맞아? 네, 정말이에요. 네가 일부러 밀친 게 아니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아, 네 그날 집에 혼자 있었다고 했지? 네. 민수는 회식이었고. 네. 그럼 한지은은 어떻게 집 위치를 알았어? 수진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민수가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잖아. 그 사이 이사도 했을 텐데. 그게.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어. 한지은이 왜 그날 밤 11시 반에 찾아왔어? 민수가 없는 걸 어떻게 알았지?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해봐. 저도 잘. 거짓말하지 마. 처음부터 이상했어. 어머님, 한지은이 먼저 연락한 게 아니지? 네가 불렀지?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수진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정말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켜봤습니다.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말해.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민수 오빠가 계속 전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은이는 이랬다. 지은이는 저랬다. 그래서 질투가 났어요. 저는 눈앞에 있는데 계속 딴 여자 생각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한지은한테 연락했어요. SNS로 찾았거든요. 뭐라고 했는데? 민수 오빠가 자꾸 보고 싶어 한다고.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냐고. 숨이 막혔습니다. 네가 불러낸 거잖아. 네. 그럼 정당방위가 아니잖아. 어머님, 근데 진짜 지은 언니가 먼저 때렸어요. 네가 불러놓고.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아. 네. 네 지금 뭘 한 건지 알아?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사람 죽인 거야. 알아요. 매일 악몽을 꿔요. 악몽? 그게 끝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은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대. 친척도 다 연락 끊겼고,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은 거야. 만약 가족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수진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집에. 저는요, 여기 있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이 난간을 꽉 쥐었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볕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속은 차가웠습니다. 수진이 불러낸 거였어요. 한지은을. 질투 때문에. 그럼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떠 있었어요. 눌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버스가 왔습니다. 탔어요. 뒷자리에 앉았지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법을 따라야 하나? 아니면 가족을 지켜야 하나? 한지은의 목숨은 어떡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민수한테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결국 걸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민수 아파트로 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곳.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어요. 1시간 반이 걸렸지요. 목동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15층짜리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105동으로 갔습니다. 민수가 수진이와 살던 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1504호 앞을 지나쳤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요. 1505호 앞에 섰습니다. 옆집이에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1504호에 살았던 사람 가족인데요.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는 남자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3년 전에 옆집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혹시 뭐 들으신 거 없으세요?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는데요? 제가 그때 돌아가신 분 시어머니거든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아, 그러셨구나. 남자가 문을 더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아니요, 여기서 잠깐만요. 그날 밤 말이죠. 소리가 엄청 났어요. 무슨 소리요? 여자들 싸우는 소리. 고함 지르고 비명 지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시쯤이었어요? 밤 11시 반? 12시? 그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부부싸움인가 했죠. 근데 비명이 너무 커서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112에 신고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괜히 나섰다가 그 다음엔요? 조용해지더라고요. 한 10분쯤 지나니까. 그게 다예요? 아니요. 1시간쯤 후에 남자가 뭔가 끌고 나가는 소리 들렸어요. 남자요? 네. 무거운 거 끄는 소리. 끙끙대면서 수진이 말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민호가 말한 것도. 혹시 얼굴은 못 보셨어요? 아니요. 문구멍으로 보니까 뒷모습만. 근데 키가 크더라고요. 민수 맞네요. 그 집 남자분이요? 그런가 봐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1506호로 갔습니다. 반대편 옆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504호 가족인데요. 1504호요? 문이 열렸어요. 60대쯤 되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같은 질문을 했어요. 3년 전 그날 밤 얘기를.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여자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울음소리요? 네. 엉엉 우는 소리. 몇 시간 동안. 몇 시부터요? 자정 넘어서요? 1시, 2시까지도 들렸어요. 수진이 울었나 봐요. 한지은 죽이고 나서. 혹시 남자 목소리는요? 그것도 들렸어요. 달래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다, 괜찮아. 그런 소리. 또 뭐 들으신 거 없어요? 새벽에 문 여닫는 소리 났어요. 한 3시쯤
문요? 현관문이요. 누가 나갔다 들어온 것 같았어요. 민호가 왔을 때겠지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인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105동 1504호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1504호요? 네. 3년 전에 그 집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맞아요. 그날 밤 혹시 소음 신고 들어온 거 없었어요? 관리인이 컴퓨터를 봤어요. 언제요? 2022년 10월 14일이요. 잠깐만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딸깍딸깍 소리가 났어요. 있네요. 진짜요? 밤 11시 47분에 신고 들어왔어요. 1505호에서. 아까 만난 그 남자네요. 뭐라고 했대요?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 난다고.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요? 당직자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줬대요. 노크했는데도요? 네. 그래서 그냥 내려왔대요. 뭐 신고자도 괜찮다고 했고. 신고자가 괜찮다고요? 네. 다시 전화했더니 조용해졌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날 CCTV는 남아있나요? CCTV요? 네. 복도 CCTV. 관리인이 난처한 얼굴을 했어요. 그게 보관 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3년 전 거는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밤 11시 반쯤 한지은이 왔어요. 수진이랑 싸웠지요. 비명이 났어요. 한지은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자정쯤 민수가 집에 왔어요. 새벽 1시쯤 민호가 왔어요. 새벽 3시쯤 시신을 옮겼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민수가 자정에 집에 왔다고 했지요. 회식에서 급히 돌아온 거라고. 그럼 수진이 전화한 게 언제일까요? 한지은이 죽은 직후? 그럼 11시 반쯤? 민수가 자정에 도착했다면 30분 만에 온 거예요. 회식 장소에서 30분 거리. 뭔가 이상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 번호를 봤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엄마. 왜요? 민수야, 3년 전 수진이 사고 난 날 기억나?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걸? 네 회식 중이었다며? 네. 어디서 회식했어? 강남이요. 왜요? 몇 시에 끝났어? 자정쯤이요. 그럼 집에 몇 시에 도착했어? 1시쯤이요? 거짓말이었어요. 수지는 자정이라고 했거든요. 민수야. 네.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뭐가요? 그날 네 정말 회식 중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대답해.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네 수진이가 살아있는 거 알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지요. 일어섰습니다. 민수네 회사로 가야겠어요. 3년 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날 정말 회식이 있었는지, 민수가 정말 참석했는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그래, 어디서?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1504호 말고 지금 사는 대로.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밝혀야겠어요. 진실을. 민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지요. 허파가 팽창했다 줄어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어요. 엄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어요.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깍지 끼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엄마, 물 드릴까요? 됐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민수야. 네. 3년 전 얘기 좀 하자.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뭘 알고 계신 건지 다 알아. 다요? 수진이 살아있는 거, 한지은이라는 여자 죽은 거, 시신 바꿔친 거.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네가 거짓말한 거. 엄마, 회식 중이었다며? 3년 전 그날. 그건 진짜예요. 거짓말하지 마. 수진이한테 들었어. 네 자정에 집에 왔다며?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남에서 회식했다고 했지. 자정에 끝났다고. 그럼 집까지 1시간은 걸려. 근데 어떻게 자정에 도착했어? 택시. 빨리 타서. 민수야, 엄마를 바보로 아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 죄송해요. 회식 없었지? 있었어요. 근데 일찍 나왔어요. 왜? 수진이한테 전화 와서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몇 시에? 11시 반쯤이요. 뭐라고 하던데? 지은이가 집에 왔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택시 타고. 집에 몇 시에 도착했어? 12시 조금 넘어서요. 그때 한지은은 이미.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어 있었어? 네.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수야, 네 수진이한테 속은 거야. 뭐가요? 수진이가 한지은을 불렀어. 질투 때문에.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에요. 지은이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야. 수진이가 인터넷으로 연락해서 불러낸 거야. 본인이 나한테 말했어. 그럴 리 없어요. 왜 그럴 리 없어? 수진이는 네가 계속 전처 얘기하니까 질투났대. 그래서 만나게 해서. 뭐? 경고하려고 했다나?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해봐. 몰랐어요. 정말. 그래. 니는 몰랐겠지. 근데 어쨌든 사람 죽은 거 맞잖아. 엄마, 그건 사고였어요. 수진이가 일부러는 아니었어도 불러낸 건 맞잖아. 소리가 커졌습니다. 목이 쉬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 그랬으면 수진이가 감옥에. 그럼 한지은은? 그 여자는 어떡하고? 지은이는 가족도 없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고. 그게 네가 할 짓이냐?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훌쩍훌쩍 소리를 냈어요. 나는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 경찰에 자수할까요? 네가 결정할 일이지. 엄마 생각은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저는요?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 어떡해요?
네가 한 짓이야. 네가 책임져. 엄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지요. 내려가며 거울을 봤습니다. 내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었지요. 내가 뭘 해야 하지? 아들을 경찰에 넘겨야 하나요? 며느리도 함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요? 한지은의 목숨은 그냥 묻혀야 하나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여전히 민수.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웠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지요. 가로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달렸어요. 사람들이 걸었지요. 다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만 이상한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지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9시. 긴 하루였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수한테 부재중 전화 12통, 문자도 5통. 엄마 제발 받아주세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저 어떡해요. 엄마. 마지막 문자는 1시간 전이었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목이 칼칼했지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먹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다시 거실로 왔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다 남의 일 같았습니다. 껐어요.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가로등만 켜져 있었지요. 내일은 뭘 하지? 은희한테 전화해야 하나? 민호한테 다시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수진이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하나?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또 다른 거짓말은 없는지, 누워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지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울고 있던 얼굴, 수진 얼굴도 떠올랐지요. 떨고 있던 얼굴, 그리고 한지은, 사진 속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던, 미안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냉수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때렸지요. 결심했습니다. 오늘 민수를 따라가 보기로.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민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지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회사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8시부터 기다렸어요. 손목시계를 자꾸 봤지요. 9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9시 15분. 민수가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회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을 지나쳐 갔어요. 어디 가는 거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을 카운터에 놓고 나왔어요. 민수를 따라갔습니다. 민수는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빠르게 걸었지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했어요. 민수도 카드를 찍고 들어갔지요. 2호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수가 승강장에 섰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둥 뒤에 숨었어요. 전철이 왔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민수가 탔습니다. 나도 다른 칸으로 올랐어요. 앉지 않았습니다. 문 옆에 섰지요. 다음 칸 민수가 보였습니다. 신도림역을 지났어요. 대림역에 섰습니다. 민수가 내렸습니다. 나도 내렸어요. 사람들 틈에 섞였지요. 민수는 출구로 향했습니다. 2번 출구. 계단을 올라갔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혹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따라갔어요. 골목이 익숙했습니다. 대림동, 청운빌라 방향. 민수가 멈춰 섰습니다. 청운빌라 앞이었어요. 나는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벽에 바짝 붙었지요. 민수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3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1호가 있는 쪽. 한참을 그러고 서 있더니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연기를 깊이 들이켰지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건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민수가 다시 나왔어요. 계단을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또 담배를 피웠어요. 나왔습니다. 숨어있던 곳에서 민수야. 민수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담배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니 여기서 뭐해? 그게 수진이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었지?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니 지금 301호 쳐다봤잖아.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엄마, 대답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돌아봤어요. 한 달쯤 됐어요. 어떻게 알았는데? 우연히 이 동네 지나가다가 봤어요. 수진이를? 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닮은 사람인가 했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걸 봤어요. 민호한테는 물어봤어? 네. 민호 형한테 따졌죠. 형이 그제야 다 말해주더라고요. 그럼 네 한 달 동안 알고 있었네? 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민수야, 수진이 손목에 흉터봤지? 네. 네가 그렇게 한 거야?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해. 네가 수진이 때렸어? 엄마. 민수야. 네. 제가 그랬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술 마시면 조절이 안 됐어요. 그게 이유야? 술 때문에?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 수진이한테 해야지. 알아요. 매일 후회해요. 후회?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네 후회하면서도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지켜봤어? 수진이가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그래서 뭐 다시 데려갈 생각이었어?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다시 데려가려고 했지? 아니에요. 거짓말.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민수 뺨을 때릴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손을 내렸지요. 엄마, 한지은은? 네. 한지은도 네가 때렸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거야? 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네가 두 여자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치료받고 있어요. 술도 끊었고. 치료? 네. 상담받고 있어요. 분노 조절. 이제 와서? 늦었지만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내가 낳아 기른. 하지만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민수야. 네. 오늘부터 여기 오지 마. 엄마. 수진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알았어? 네. 그리고 네. 한지은 무덤이 어디야? 파주 공원묘지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니랑 나랑. 네.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어요. 엄마. 뒤에서 민수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두 여자한테.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도망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덮어야 하나? 한지은의 가족은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 머리가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지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후 다시 대림동으로 갔습니다. 청운빌라 계단을 올랐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 301호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얼굴이 더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들어가도 돼? 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어요. 어둡고 답답했지요. 바닥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수진아. 네. 오늘 민수 봤어. 수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디서요? 여기. 이 건물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 여기 있는 거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대. 수진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럴 리가. 어떻게. 우연히 봤다더라. 그래서 따라왔다고. 그럼 저를 데려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지켜봤대. 수진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정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네 근처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정말요? 응. 그러니까 걱정 마.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수진아, 내가 민수한테 물어봤거든. 뭐요? 한지은도 민수한테 맞았냐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가 인정했어. 한지은한테도 폭력을 휘둘렀대. 그래서 이혼했다고. 그건 저도 몰랐어요. 정말? 네. 민수 오빠가 전처 얘기는 거의 안 했거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이제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네. 그날 밤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제 말한 거랑 똑같아요. 아니야. 뭔가 더 있을 거야. 없어요. 수진아, 나 어제 민수 옛날 집 갔어. 이웃들한테 물어봤어.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1505 아저씨가 그러더라. 그날 밤 여자들 싸우는 소리 들었다고. 비명 지르고. 그건 1506호 할머니는 자정 넘어서 네 우는 소리 들었대. 몇 시간 동안. 새벽 3시쯤 문 여닫는 소리도 들었다고 하더라. 수진이 고개를 떨궜어요. 관리사무소에도 갔어. 그날 밤 소음 신고 들어왔더라. 밤 11시 47분에.
어머님, 당직자가 올라왔는데 문을 안 열어줬지? 왜? 무서웠어요. 지은 언니가 바닥에. 그럼 그때 문 열고 도움 요청했어야지. 저도 알아요. 근데 머릿속이 하얘져서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켜봤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수진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알아. 그건 믿어. 정말요? 응. 근데 네가 불러낸 건 잘못이야. 알아요. 매일 후회해요. 후회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아,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그날 밤 한지은이랑 정확히 무슨 얘기했어? 민수 오빠 얘기요. 뭐라고 했는데? 지은 언니가 다시 만나고 싶다고. 오빠가 자기를 그리워한다고. 니는? 아니라고 했죠. 오빠는 저랑 행복하다고. 그래서 언니가 웃더라고요. 비웃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니도 곧 맞게 될 거라고. 뭐? 민수가 원래 그런 놈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당했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한지은이 경고한 거네? 네. 그래서 화가 났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였잖아. 네.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막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뿌리쳤어요. 그냥 가라고. 근데 언니가 안 놔줘서 밀쳤어? 네. 그냥 떨어지라고. 근데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단 가까이 있었지? 네. 뒤로 넘어지더니 계단을 수진이 온몸을 떨었어요. 빠르게 굴러 내려갔어요. 쿵쿵쿵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밑에서 멈췄어요. 바로 내려갔어? 네. 뛰어 내려갔죠. 근데 이미 숨이 없었어? 네. 머리에서 피가. 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민수한테 전화했지? 네. 어떡하냐고. 저 어떡해요 하면서 민수가 뭐라고 하던데? 괜찮다고. 자기가 해결할 거라고. 그래서 믿었어? 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아. 네. 한지은이 한 말. 니도 맞게 될 거라는 말. 그게 진짜였잖아. 네. 근데 니는 왜 민수 곁에 있었어? 맞으면서도? 수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사랑? 네. 평소엔 잘해줬어요. 술만 안 마시면. 그게 사랑이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수진아. 네. 이번 주말에 한지은 무덤 갈 거야. 나랑 민수랑. 네. 니도 같이 가. 어머님, 저는 가야지. 사과해야지. 어머님, 토요일 아침 8시 여기서 만나자. 네. 가방을 들었어요. 문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돌아봤습니다. 저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이 난간을 꽉 쥐었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볕이 따가웠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지은이 경고했구나. 수진에게 니도 맞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도 수진은 민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맞았지요. 그리고 도망쳤고 한지은은 죽었고 모든 게 꼬여버렸습니다. 버스에 올랐어요. 뒷자리에 앉았지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무덤에 가면 뭐라고 해야 하지? 한지은한테 미안해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닌데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토요일 아침 8시 파주 공원묘지 한지은 무덤 앞에서 보자.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네, 엄마.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주말만 남았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토요일 아침 파주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졌어요. 건물들이 사라지고 들판이 나타났지요. 1시간 반쯤 걸렸습니다. 공원묘지 입구에서 내렸어요. 입구를 지나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민수한테 받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시구역 237번. 언덕을 올라갔어요. 무릎이 저렸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시구역이 보였습니다. 비석을 하나씩 확인하며 걸었어요. 234, 235, 236, 237번. 작은 비석이었습니다. 한지은.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생물연도만 있었지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땅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거칠었지요. 지은아, 미안해. 목이 메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왔니? 민수가 내 옆에 섰습니다. 비석을 내려다봤어요. 지은아,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꽃다발을 비석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지요. 정말 미안해. 민수가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또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수척한 얼굴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손에 국화 몇 송이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님, 왔구나. 수진이 비석 앞에 섰습니다. 국화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 언니,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모았지요. 셋이 비석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지은 언니,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내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지은이는 니한테 경고했잖아. 민수가 어떤 놈인지. 네. 근데 니는 안 믿었지. 제가 바보였어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닥쳐. 엄마, 니 말하지 마. 지금은.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그날 밤 정확히 몇 시에 한지은이 왔어? 11시 반쯤이요. 민수한테 전화한 게 몇 시야? 한지은 언니가. 쓰러지고 바로요. 11시 40분쯤? 민수는 몇 시에 도착했어? 자정 조금 넘어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네. 네 회식 몇 시에 나왔어? 11시 반쯤이요. 택시 타고? 네. 강남에서 목동까지 30분 만에 왔어? 운이 좋았어요. 길이 안 막혔고 거짓말 같았지만 넘어갔어요. 민호는 언제 왔어? 새벽 1시쯤이요. 시신은 언제 옮겼어? 3시쯤.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진아, 한지은이 죽고 나서 네 뭐 했어? 울었어요. 계속. 민수 오기 전까지? 네. 민수 오고 나서는? 민수 오빠가 괜찮다고, 자기가 다 해결할 거라고 믿었어? 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민수야. 네. 니는 왜 경찰 안 불렀어? 수진이가 감옥 가면 그게 이유의 전부야?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니도 무서웠지? 니 폭력 사실이 밝혀질까봐. 엄마, 니가 한지은 때린 거, 수진이 때린 거 다 밝혀지면 니도 끝장이잖아. 민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야. 지은이한테 해. 민수가 비석을 향해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지요. 수진도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지은 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둘이 울었습니다. 나는 지켜봤어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국화 꽃잎이 흔들렸어요. 일어나. 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 뭐요? 경찰에 가든지 아니면요? 평생 속죄하며 살든지.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내 생각? 네.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은이 가족이 있었으면 신고했을 거야. 근데 없잖아. 아무도. 네. 그리고 네가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맙다고 할 일이 아니야.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야. 네. 니는? 저는 경찰 가고 싶어? 아니요. 그럼 평생 속죄할 수 있어? 네. 할게요. 어떻게?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매달 여기 올게요. 지은이한테. 그것만으로 되겠어? 치료도 계속 받을게요. 술도 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니는? 저도 매달 올게요. 그것만? 제가 뭘 더 해야? 일단 제대로 된 삶을 살아. 숨어서 말고. 네. 새 출발해. 제대로. 어떻게요? 강민호한테 부탁해서 신분 정리해. 그리고 일 찾고. 네. 민수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마. 네.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저렸어요. 민수가 부축했지만 뿌리쳤습니다. 비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아, 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안녕. 돌아섰습니다. 언덕을 내려갔어요. 엄마, 민수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입구까지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결정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기로. 대신 셋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해요. 한지은의 죽음을. 그게 버리자 속죄입니다. 버스가 왔어요. 올라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모든 진실을 알았어. 이제 살아가야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일주일이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한테도 수진이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시장에 나갔어요. 좌판을 펼쳤지요. 시금치, 상추, 깻잎. 영자씨, 요즘 좀 어때?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지내지. 민수는? 잘 지내. 그게 다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 파주에 갔습니다. 한지은 무덤에 혼자 갔어요. 꽃을 놓고 앉아 있었지요. 지은아, 잘 지내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어느 날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부산 간다. 그래, 새 출발하려고요. 잘 생각했어.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떠났어요. 서울을. 잘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대림동에 갔습니다. 청운빌라 301호.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리인한테 물었어요. 301호 세입자 어디 갔어요? 2달 전에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도 떠났구나. 잘 됐어요. 새 출발하는 거겠지요. 그로부터 석 달 후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 없이 열어봤어요.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달 한지은 언니 무덤에 가요. 어머님, 감사했어요. 그리고 새 생명이 생겼어요. 잘 키울게요. 지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해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낳는구나. 한지은의 이름을 물려받은. 그게 속죄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기억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늘었어요. 장사가 조금 나아졌지요. 영자 씨, 오늘 시금치 신선해? 그럼 방금 들어온 거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어요. 3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진실을 알게 됐어요. 끔찍한 진실을. 며느리는 살아있었고 다른 여자가 죽었어요. 내 아들은 폭력을 휘둘렀고 며느리는 사람을 죽였지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셋 모두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갈 겁니다. 한지은의 죽음을. 그게 버리고 속죄입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봄이에요. 새로운 시작. 수진이도 민수도 나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지은을 가슴에 품고 지은아 중얼거렸습니다. 편히 쉬렴.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지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영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 들판에 내리는 첫눈처럼 차갑고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아래서도 새싹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영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있고 진짜 죽은 건 아들의 전처이며 그걸 3년간 숨기고 시신까지 바꿔치기 했다니 드라마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신원 오인 매장 사례가 수십 건씩 보고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 중 상당수가 신고 없이 도주를 선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내 명의로 된 재산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세입자 신원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셋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거짓으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넷째, 용서와 속죄는 다릅니다. 진정한 책임은 평생을 두고 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의 비밀이나 감당하기 힘든 진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영자 씨처럼 천천히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보세요.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벚꽃이 피듯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날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영자씨처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